선생님들 20년 전에 어디 사과를 주로 드셨습니까? 작년에 제일 당도가 높은 사과가 양부 사과였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명절 때 어떤 상을 차리게 될지 한번 상상을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영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5도씨를 지켜내기 위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고 수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할까도 고민스럽죠.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뭘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그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고 두 분의 발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두 분의 선생님들을 뵀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최미정 복지사님은 왜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되게 궁금해서 같이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 30년 된 복지관이고 저는 그곳에서 4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지역사회에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모두가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취약한 돌봄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돌봄 이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구나. 기후위기가 나의 의식주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유엔이나 혹은 한국사회복지조사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다들 이제 최근의 자료에는 다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을 더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지역 안에서 어떤 이제 단체 작은 단위들이 신천 단위들은 사실은 줍기나 이런 소소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학습하거나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지역 주민들한테 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온마을 기후변화 대응 동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돌봄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분들이 같이 이것들을 공감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대를 만들고자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가게도 지난달에 20주년이셨죠. 아름다운 가게 강원 지역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원주에는 매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자주 뵙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가게를 원주에서 일구시고 노력을 해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시게 되는 과정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그물고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또 사람과 자연 또 무생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고 다 연계되어 있고 하나가 파괴되면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시작을 20년 전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사람이 전 일생이 환경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운동에 대한 의무는 누구나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 그 생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 세대와 전 영역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 학교, 또 동아리 모든 모임에는 가서 찾아오지 말라, 뭐 오라는 말은 없어도 가서 이제 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게 환경운동이 사실은 환경 문제가 하나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파급적으로 전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리사이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금은 전 영역의 어려운 분들, 뭐 공익 활동가들이나 단체 그리고 이제 개인 여러 이제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 분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거나 아니면 좀 강조해서 요건 좀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본부장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한 큰 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지만 사실은 직접 가보면 잘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기업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그렇고 이게 이제 20년 전에 아니 저희가 17년 됐는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용어는 생겨났지만 움직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벽을 느끼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도전하고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물론 이게 이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설치해 주신 기본 강연자께서 그 프레스 본부장님의 벽과 그 어깨 위에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미정 우리副지사님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그 답답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많이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30주년 행사 3일 동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빼고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강의 한 번 듣는 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 격차는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는 또 답답함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진짜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강의를 할 때 자각, 학습,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각하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한 번 들어도 좀 자각이 되는데 학습하고 함께 학습하는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외에도 직전에 지적협에서 꾸준히 지금 2009년부터 해오셨다는 기후해설사 강의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지역 주민을 만날 때 어떤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찾으면 찾겠지만 사실 쉽지 않더라는 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도전하고 실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자를 어제 다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원기동행을 하면서 12개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6월 14일날 저희가 선포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입 조건이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에마다 환경 미션을 설정해서 들어오시고 그 환경 미션을 매달 신청하시는 결과물들 저희한테 주셔라. 그러면 서로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달 연초부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휴미스토어나 지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의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럼 어떻게 그걸 데이터화하는가?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PC 데이터를 줄이자 그래서 이메일도 삭제하고 바탕화면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단위들을 해보고 있어요. 실험을. 근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할까? 물론 저희가 이제 실험의 그 기간이 좀 짧기도 했죠. 올해 처음 했던 거니까. 근데 향후에도 이게 답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런 작은 실험 단위들이 그런 데이터하고 실험을 좀 설계하고 할 때 어디다 문을 좀 두드려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조금 들어봤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평소에 풀지 못했던 과제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팜페 주식회사 커피팜페 대표로 있는 강이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업체이고요. 저희는 저희 거,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데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이들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어린이집이나 초중 아니면은 노인복지관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 저도 지금 양성가족 교육을 듣고 직원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도 어렵고 저희도 솔직히 지도하고 어려운데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해야 할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네.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도 많이들 계시니까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실험을 얘기하고 있다면 실험 앞서 필요한 것들이 학습과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다양한 수준에 맞춘 다양한 언어의 교육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도 지역사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같이 매출을 내고 싶습니다. 제품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내는 이제 국민스러운 상처가 되면서 이미 제품 자체가 그런 제품이고 지역의 환경운동을 같이 하는 환경운동가는 아님에도 제가 환경운동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내서 연구로 진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저는 대학교 여기 연세대에서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박서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에서도 사실 시민단체가 결국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활동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 정부에게 우리가 더 요청을 하고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활동하다 보면 결국에 이 문제를 정치와 연결시켜서 너는 저쪽 아니냐 이쪽 아니냐 하면서 사실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랑 연결되어서 생각해서 너네는 이쪽이니까 나는 싫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결부시켜서 결국엔 참여를 안 하게 되거든요. 또 저희가 그런 걸 회피하고 안 하게끔 좀 장벽을 낮춰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또 정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또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을 듣고 네, 안녕하세요. 그린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입니다. 또 차장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인상 깊었는지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 다음에 본 사례던지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원주가 제일 지속 가능한 선도 도시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퍼뜨리고 공감하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결국 시민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삶이 어렵지만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요.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맨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분 답변부터 먼저 좀 드리면 이제 이미 그 재생에너지 100%를 조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국가 규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적인 실험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제 몇 번 방문을 하고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들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시장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전력 생산 단가가 일반적인 우리 전력 생산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은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1-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10배 이상 더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적용하고 시행했던 나라가 사실 독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정책도 연방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도입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게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비싸니까 일반 전기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설치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이렇게 더 많이 확장이 되려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아헨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 실험을 먼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 일반 기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을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민들이 함께 먼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면 나 태양광 설치해볼래 라고 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제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INC에서 이런 제도에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시정부에 요구를 했고, 시의회에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그런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었죠. 이 정책 모델들이 다른 여러 국가들도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독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영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품이 들고 노동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노동과 어떠한 일에 더 가치를 부여할 건가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고 수리해서 쓰고 아까 우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생계를 이어가고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시스템, 이제 비용들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근에 이제 뭐 당근마켓 같은 것들을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거래가 일상에서 굉장히 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 이제 확장되는 것과 전통적으로 이런 이렇게 리사이클링과 이렇게 중고물품 거래를 사회적 가치를 두고 활동을 하는 단위의 어떤 활동들이 어떤 상관관계,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이따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서 시민의 언어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제 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을 하고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또 시민들을 많이 서로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언어들을 좀 찾아가고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 좀 그렇게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리빙랩에 관한 건데요. 제주도에서 한번 이걸 했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강연을 들었던 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굉장히 레디컬하신 분들이에요. 학자들이신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기술 기반 뭐 되게 진정성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에서의 하나의 기존의 운동과는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안인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개입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핵심은 제가 발표할 때 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이 만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럽의 리빙랩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그 플랫폼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답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거 돈 되겠다 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오픈 플랫폼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학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나 이런 것도 결국 리빙랩의 핵심은 지식이나 기술을 공급해주는 기관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접근 가능하게 활용 가능한지에 달려있거든요. 결국은 대학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원주에도 대학이 뭐 5개씩이나 있는데 대학이 하지 않으면 이 활동은 기존 활동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의 많은 다른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이제 저희 같은 학자들은 이런 걸 알고 있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부딪히시는 분들은 이 문제의 연결성을 파악하시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모여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나 혼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험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정 부장님 계시죠?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커피팜 대표님, 네, 답변은 이소정 부장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줄곧해서 저희가 요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사실 신성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이제 많이 주류화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도 이제 이와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뭐 봄이면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알려줬다라고 하면 개정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봄에는 그럼 뭐가 궁금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반해요. 시니어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다 준비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나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뭐 커피 찌꺼기에 대한 뭐 그런 정보는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거지만 학습자가 주도해서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대답이죠. 저희 협의회가 유아교육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팜의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콜라보라 그러죠. 그래서 같이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로 하고 우리도 하고 커피팜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의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키비스토 대표님께는 제가 조금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같이 매출을 올리시죠. 네. 제가 오늘 계신 모든 분들께 공이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뭐냐면 저희 대화는 오늘 시작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 대화와 학습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요, 학습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해결점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누구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지만 시민들이 함께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드릴 거는요. 기후센터에 와보셨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아직도 태양광 발전소가 없어요. 주차장에. 더 이상 지어달라고 할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아리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3km 정도를 달면 앞으로 한 15년 동안은 탄소 배출을 다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발전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쭉 노래도 부르고 의견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인사도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에 관계자 두 분 얘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앞에 제가 두 가지 트랙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 이제 복지관이 명륜 2차 아파트에 있어요. 원주시에 기초생활소득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2014년부터는 사실 그 명륜 2차 아파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옷마을 만들기로 우리가 그 브랜딩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환경을 키워드로 해서 매월 활동
활동가분들이 해피수다 활동가분들이 사실 죽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0131이라는 물건 오래 쓰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시는 거는 물건을 정말 오래 잘 쓰신다는 거랑 쟁겨두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명륜 2차 아파트 마트에서 공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그게 좀 많아서 원주 생협이랑도 인계동행 통해서 협력하고 그쪽에도 공유 장바구니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어르신들이랑 함께 환경 DIY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지구 온 동아리인데 우리 큐미스토어랑 같이 병뚜껑을 처음에 모았을 때 8,447개를 모았어요. 어쨌든 그걸로 병뚜껑 정원을 만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후위기 활동하는 당위성이 상징력이 별로 없어요. 아까 탄소중립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는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목표는 이게 6기 가기 전에는 4년 정도에는 내년에 사회조사를 좀 통해서 지금 올해는 여기 받으신 분 계시겠지만 꼭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문제를 좀 다뤄서 나눠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것들을 좀 추려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아름다운 관계는 지금 명인복지관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또 이제 환경단체 저희가 이제 환경연합에도 저희가 남으신 그 기금으로 저희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은 일상생활이 그 기술이 없어서 이게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멘토링과 인턴십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이나 또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저희가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나 유치원들 차세대 이제 양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나누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재사용이 안 되지만 이제 국민안님의 이제 업사이클링 그거는 이제 공정과정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어떻게 일상 생활을 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제가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은 영감을 받아가는데 여러분들 대화 나누면서 저도 힘도 많이 얻었고 또 원주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정말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가서 원주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커다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벽을 혼자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도 20년을 했지만 너무 힘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연결이 돼서 함께 그 벽을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작업들을 오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출발해 볼 겁니다. 끈질기게 연락드릴 테니까 끈질기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